최근 대만 총통은 대만이 감염병을 잘 이겨냈고 경제 성장률이 뛰어나다며 19년 만에 한국 GDP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사실 대만 경제 부분에 큰 허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또 최근엔 안보에도 큰 구멍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올해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IMF의 예측을 인용해 대만의 올해 1인당 GDP가 36,000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한국을 추월할 걸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만 총통은 감염병 유행 상황 속에서도 대만은 성공적인 방역을 이끌어냈다며 세계적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기회를 파악해 11년 만에 좋은 결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대만의 1인당 GDP는 36,050달러, 한국은 34,990달러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만 정부에서 한국을 콕 집어 비교하고 추월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IMF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 대만의 GDP를 비교 분석해 발표했던 것도 아니고 연례적으로 하는 각국 GDP 전망치 발표를 대만은 굳이 한국과 비교 후 드디어 이겼다며 열등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대만 GDP가 한국보다 높든 낮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로 대만에서만 유독 한국을 비교하며 경쟁 상대로 언급하는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한국을 과도한 경쟁 상대로 여기며 대놓고 비교하고 있는 대만은 사실은 한국이 부러워 매우 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등 산업전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대만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수급 문제로 반도체 분야에서만 반짝 성과를 낸 것입니다. 물론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의 실력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는 어느 정도 운이 따른 것으로, 그래서 대만 내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망하면 대만의 성장은 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반도체 스파이를 대만에 투입해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실제로 대만에선 중국 산업 스파이가 여러 발각돼 법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의 반도체 수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몇 년간 대만은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중국과 선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대만보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 리스크 때문에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다분한데요. 그래서 대만의 GDP 증가는 어느 정도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GDP가 높다고 무조건 그 국가가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다 아실 텐데요. GDP가 5만 달러를 넘는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이 모두 잘 산다는 것도 아니며, 일본도 우리보다 GDP가 높지만 최근 실제 국민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수치보다도 실제 대만인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게 대만의 가장 큰 허점입니다. 실제로 대만의 노동자 다수는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TSMC의 화려함 뒤에 대부분의 노동자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요. 니케이에 따르면 대만 노동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만의 최저임금은 시급 168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30원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은 편의점 점원에서부터 공장 노동자, 가사도우미까지 다양한데 값싼 끼니를 해결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GDP가 상승했다고 하지만 정작 대만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 대만 중앙연구원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대 초 이후 대만은 상여금과 시간외 수당을 포함해 월 5만 5천 대만 달러 하나 235만원 수준의 노동자 평균 임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
내부를 살펴보면 한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커다란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행정부가 대만 수출을 승인한 팔라딘 자주포를 약속한 날짜에 인도할 수 없다며 판매를 돌연 취소하면서 중국에 대응하고자 했던 군사 계획들이 모두 엉망이 됐기 때문입니다.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군은 미 국무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최근 155mm 팔라딘 자주포의 대만 판매 중단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군 관계자들은 최근 입법원 일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실을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만과 군사협력과 관련해 우선순위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이 팔라딘 자주포 관련 프로젝트를 2028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판매 중단 입장을 고수해 조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대만은 155mm 자주포 구매를 위해 2020년부터 7년간 173억 대만 달러를 투입하는 기밀 예산을 올해 공개 예산으로 전환하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도 작년에 7억 5천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었습니다. 여기에는 팔라딘 자주포를 비롯해 야전 포병, 탄약 보급 차량, 군안 전차, 야전 포병 전술 데이터 시스템, GPS 키트 등이 포함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팔라딘 자주포 8문의 인도를 시작으로 2024년과 2025년 각각 16문이 추가로 대만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미국이 뒤엎으면서 없던 일이 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대만은 대잠수함 작전용 헬기의 경우 아예 구매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산 MH-60R 시호크 대잠수함 헬기 구매 계획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중국 해군 잠수함의 대만 해역 침투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사가 생산하는 MH-60R 시호크 대잠수함 헬기를 구매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은 시호크가 대만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갑자기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예정됐던 많은 미국의 무기들이 수출 중단되자 대만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미국은 대만에게 자주포 판매 중단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생산 라인 중단을 들었지만 대만 내에선 미국의 정책 순위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대만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 입장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대만 연합보는 팔라딘 자주포 판매 중단이 미국이 밝힌 생산 라인의 문제인지 외교 전략상 고려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매체는 미국이 비대칭 작전 측면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협력의 우선순위 조정에 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한 번 더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만의 이 같은 해석은 억측이 아니라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시아 내에서는 경제, 군사 분야 모두 한국으로 방향이 이동되고 있으며 대만은 자화자찬하다가 큰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만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K9 자주포의 포탄 발사 영상을 본 대만인들은 대만은 왜 한국과 같은 K9을 만들지 못하냐는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K9에 대해 포탄이 들어가는 속도와 연소 기능이 완벽하다고 극찬했었습니다. 또 대만 한 언론은 FA-50을 소개하면서 진정한 다기능 전투기라고 찬양하며 한국에게 전투기 기술을 배울 가치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번 대만 무기 수출 취소에도 아직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계약 해지는 중국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면서 미국이 보상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추후 대만에 판매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으로 미국이 대만에 다연장 로켓 포인 M270 MLRS를 판매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Mi-70MLRS의 사정거리는 70km에 불과하지만 미 육군의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이 장전될 경우 사거리가 300km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M109A6 팔라딘 자주포는 대만 상륙을 막기 위한 방어용 무기지만 다연장 로켓포는 중국 대륙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이유를 들어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현재 대만 내부에선 진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만 중화TV가 아침 뉴스에서 중국에게 미사일 공격을 당했다라는 자막을 송출하는 방송 사고를 낼 정도로 대만에서는 전쟁을 모두 대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던 대만은 거만함을 감추지 못하고 스스로의 앞길을 막아버리고 말았는데요. 대만은 동아시아의 패권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진실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미국이 중국에게 대만 공격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것처럼 보이는 건 나뿐인가? 미국이 대만을 서서히 손절하고 있지. 완전 포기는 아니더라도 대만의 전쟁이 날 거라는 정도 인정하고 TSMC의 수주도 서서히 줄이고 전쟁 준비하는 건데 대만만 뭔가 동아시아의 패권이 한국으로 향했다는 진실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대만이 한국보다 낫다는 것을 어필해 이를테면 GDP 한국보다 본인들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달라는 간절함을 감춘 호소가 아닐까요? 한심한 섬나라다. 어차피 대만인들은 섬의 주인이 누가 되든 상관없지 않나. 식민 통치했던 일본도 좋아하는 나라인데 같은 민족인 중국에게 병합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한국보다 국민 소득도 높아졌는데 힘있는 이웃 사촌에게 병합되면 더 자랑할 거리가 생기겠지. 한국은 대만 사태에 개입해서 우리 소중한 군인 장병들을 희생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놈들은 어차피 누가 주인이 되든 상관 안 하는 놈들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